행락철을 맞아서 수학여행을 떠나거나 단체 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 승객을 태운 전세버스가 줄지어 달리는 이른바 대열 운행이 사고의 위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함께 출발한 버스들이 대여섯 대씩 짝을 맞춰 대열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용차들은 차체가 높은 버스들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끼이거나 추월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기도 합니다. 계속 떨어져서 안 보일 때까지 들어가면 20대씩 갈 때 가면 어디 목적지에만 30분, 1시간씩 이게 도착 시간이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대열 운행을 하면 차간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럽게 멈춰설 경우 연쇄 추돌의 위험이 높고 다른 차량의 시야를 가려 제2, 제3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전방에 시야 확보를 못하게끔 너무 무리지어서 간다면 저희 상황실 112 상황실로 신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관광 전세버스들의 대열 운행으로 한 해 5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교통법규에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 단속조차 어렵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다시 시작된 버스들의 대열 운행.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이번 사고도 고속도로 위 관광버스였습니다. 쓰러진 버스에서 사람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눈 떠보니까는 안전벨트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니까는 막 죽었는지 사람들이 눈 감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바닥에요. 차 바닥에. 버스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난 상황. 경찰은 끼어든 승용차가 사고를 유발했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버스 기사의 안전운전 불이행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과속과 졸음운전이 원인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부터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10명이 숨진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 사고까지 고속도로 위 버스 사고는 매번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한 해 1200건이 넘는 버스 사고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전세버스 사고는 2013년 이후 2년 새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부상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사고 5건 가운데 1건은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의 무리한 운행이나 난폭 대열 운행이 동반되기 때문 고속도로 위 대형 버스가 흉기라는 오명을 쓰는 이유지만 대책은 늘 사고 이후 뒷북입니다.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부터 버스 구조 개선과 도로 정비, 행정처분 강화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단풍 구경을 가던 산악회원들을 태운 경부고속도로에서의 관광버스 사고. 또 관광버스 사고입니다. 안타깝게도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버스에 정원이 3명 초과해서 타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성우 기자, 이문석 기자 리포트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던 중 흰색 차량 한 대가 버스 앞으로 끼어듭니다. 버스는 이 차량을 피하려고 급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꺾었지만 차량은 갈짓자로 심하게 요동치더니 갓길 가드레일과 부딪힙니다. 사고는 오전 9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입니다. 버스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버스 우측 부분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75살 이모 씨 등 4명이 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2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중상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 버스는 경기도 수원을 출발해 전북 완주에 있는 대둔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버스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이후 넘어지면서 실내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사고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사고 직후 버스 앞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버스에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 사고 난 뒤에 유리로 나오셨다고 하시던데. 네, 전복돼서 나갈 문이 없어서 앞유리 깼어요. 아, 앞유리를 깨셨어요? 네. 누가요?
버스 운전자 55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던 중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어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승용차가 3차로로 이제 급차선 변경을 하니까는 그 차를 피하려다가 그 핸들 가대 조작으로 그 1차선까지 버스가 진로 변경한 다음에 이제 차체 중심을 잃고 그 갓길 가드레일 충격하면서 우전도된 사고입니다. 경찰은 관광버스 운전사 이 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전세버스는 대여운행,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달리는 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붉은색 전세버스가 지나가고 금세 또 지나갑니다. 다른 차가 끼어 있기는 하지만 다음에도 같은 전세버스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법규상 금지되어 있는 대열 운행입니다. 같은 목적지에 가는 2대 이상의 전세버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할 경우 길게는 석 달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 대에 수십 명이 타는 전세버스의 대열 운행이 자칫 대형 참사로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거리는 일반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에서 15를 빼서 계산합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100km라면 앞차와는 80m 떨어져서 운전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제한속도 그대로, 즉 시속 100km라면 100m는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안전거리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대에 240여 명이 나눠 탔지만 버스 간 간격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터널 아니라 사고 위험에 각별히 조심해야 했으나 버스 5대가 결국 추돌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 오늘 오전 남해고속도로에서 버스 5대를 포함한 구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36명이 다쳤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백나리 기자. 네, 사고는 오늘 오전 9시 48분쯤에 일어났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차인 모닝 승용차와 버스 5대 등 9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 운전자 59살 정모 씨를 포함해 이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성 수련원으로 가던 경남 양산의 모 중학교 학생 35명과 버스기사 1명 등 36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 10명과 학생 230여 명이 버스 7대에 나눠 타고 수련원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이 가운데 5대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난 일부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습니다. 버스는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는 등 앞부분이 박살이 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한때 이 일대에서 양방향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낮 12시쯤 현장이 수습돼 지금은 정상 소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북창원 방향으로 가고 있던 소렌토 SUV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소렌토를 뒤따르던 첫 번째 버스가 멈추지 못하면서 소렌토와 추돌했고 이어 5톤 트럭과 버스 2대, 모닝 승용차, 또다시 버스 2대, 그 다음에 퇴락한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소렌토 운전자 59살 여성 정모 씨는 앞에 있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셨습니다만 남해고속도로 구중 추돌 사고 차량의 절반 이상이 수련회를 가던 중학생을 실은 관광버스입니다. 네, 학생들을 실은 관광버스 7대가 모두 한 개 차로를 일렬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또다시 대열 운행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참사를 부른 게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 구중 추돌 사고에는 관광버스 5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남 고성의 청소년 수련원으로 가던 양산의 모 중학교 1학년 233명입니다. 교사 10명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전체 7대 가운데 5대가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7대 버스는 모두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안전거리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가 일렬로 가고 있는
있습니다. 예, 그래 가고 있는 도중에 앞차가 쏘고 뒤차가 쏘고 동시에 쏘고 저도 갑자기 서는 바람에 줄지어 달리는 대열 운행이 의심됩니다. 대열 운행은 연쇄 추돌 사고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수학여행 등 단체 이동 때 벌어지는 대형 사고와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은 대열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들은 대열 운행을 하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양은 처음부터 끼어들면서 이 추돌이 끼어들면서 우리 군대가 또 동시에 운행을 했으면 군대가 우리 저희는 그게 철칙을 해가지고 끼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차가 대열로 쭉 갔으면 저희들 팀워크대로 갈 건데 거의 모든 학생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43명의 학생이 다쳤습니다. 한 명이 코뼈가 부러졌지만 대부분이 머리와 얼굴에 가벼운 부상입니다. 학교는 2박 3일로 예정된 수련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행락철을 맞아서 수학여행을 떠나거나 단체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쇼핑몰을 찾은 30대 주부 비모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살 배기 딸이 엘리베이터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타박상을 입었는데 손을 빼지 못했다면 더 큰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이 2살에서부터 5살까지 아이의 모형 손을 이용해 실험해봤더니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손쉽게 손가락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의 문틈은 설계 기준에 따라 6에서 10mm 안쪽으로 설계돼 영유아들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은 엘리베이터 문틈을 최대 4mm 이하로 정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엘리베이터 문틈에 손 끼일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 표시가 부착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 4년간 380건의 엘리베이터 사고 중 90% 이상이 만 6살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만큼 엘리베이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시급합니다. 성공. 마흔한 살 이모 씨가 아파트 1층에 서 있던 승강기 위에서 발견된 건 어제 오전 6시쯤. 비명을 듣고 달려간 경비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람 소리가 나는데 위에서 나는지 밑에서 나는지 밑에서 나는 거 확실히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니까 위에서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 씨는 아파트 9층에서 승강기 문을 열려다 발을 헛디뎌 1층에 서 있던 승강기 위에 떨어진 겁니다. 술에 취한 이 씨는 승강기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억지로 문을 열려다 추락한 겁니다. 승강기 통로로 20m 정도를 추락했지만 다행히 갈비뼈 골절과 무릎 등의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추락할 걸로 보이는데 저희도 의아한 생각인데 환자가 생명에는 이상이 없고 골절 부분만 다쳤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술에 취해 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한 이 씨는 현관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승강기 문을 부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의 황당한 행동 때문에 아파트 승강기 운행이 멈추면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온종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의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의 손이 끼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노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돼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는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끼임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창원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미군 남성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나오려다가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한 해 평균 1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의 한 호텔, 이 호텔에 묵고있던 미군 남성 31살 A씨가 지난 22일 새벽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는 2, 3층 사이에 멈췄고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나오려다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숨진 겁니다. 이 같은 승강기 사고는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450건이 발생했는데 57%가 이용자 과실이었습니다. 531명이 다치고 37명이 숨졌는데 거의 대부분 일반 이용자들입니다. 이처럼 승강기가 멈추거나 고장나 갇혔을 경우 비상벨을 눌러 상황을 알린 다음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강제로 문을 열면 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승강기는 안전장치가 있어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또 공기 배출이나 흡입 장치가 있어 충분한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질식 우려도 없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예,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문틈에 끼거나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문 양쪽 끝 작은 틈으로 한 아이의 손이 빨려 들어갑니다. 문에 손을 대는가 싶었지만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애기도 많이 울고 순간 근데 그게 2, 3초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랐었어요. 아이의 손 모형을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문에 대고 있었는데 역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상담 가운데 58%가 이런 손끼임 사고였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다친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 기준은 10mm 이내인데 반해 만 2세 아동의 새끼손가락 굵기는 평균 7, 8m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빠르고 근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 손을 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밀려 들어가서 빼지 못하는. 보통 문이 닫히다가도 중간에 사람이 감지되면 다시 열리지만 손끼임을 감지해 문 열림을 중단하는 장치는 고비용 때문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타이완이나 일본처럼 커다란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엘리베이터 문틈에 아이들의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문틈보다 작은 아이들의 손이 함께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기둥과 문틈 사이로 5살 어린이 손 모형이 딸려 들어갑니다. 힘껏 당겨봐도 좀처럼 빠지지 않더니 문이 닫히기 시작하고서야 손이 따라 나옵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 안전센터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648건 중 59%가 이렇게 문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습니다. 대다수인 92%, 351건이 6살 이하 영유아가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안고 타고 있다가 내릴 때 문이 열리면서 아이 손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렇게 문이 열릴 줄 알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아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엘리베이터의 문틈 허용 기준은 설치할 때는 6mm 이하, 설치 후엔 마모를 고려해 10mm까지입니다. 24개월 유아의 새끼손가락 폭이 평균 7에서 8mm 정도라 허용 범위 내의 문틈이라도 손이 작은 어린이들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표시가 있는 경우라도 대부분 성인 남성 눈높이에 부착돼 있는데 일본과 대만 등에서는 어린이 눈높이에 붙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손게임 감지 장치 설치와 엘리베이터 주의 표시 부착 등을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연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나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어쩌다가 사고가 난 겁니까? 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건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6살 김모 씨가 엘리베이터 보수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김 씨가 건물 1층에 세워진 승강기 위에서 작업을 한 뒤 아래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승강기가 위로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벽과 승강기 사이에 다리가 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왼쪽 종아리가 골절되고 허벅지와 골반을 다쳤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또 복부에도 충격이 간 것으로 보이는 등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한림대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승강기가 갑자기 움직인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기온 변화가 잦은 봄철에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집중되는데요. 이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흘에 한 명꼴로 다치거나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서 주민이 10여 분 동안 갇히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주민이 문을 열고 탈출한 뒤 2분여 만에 엘리베이터가 이상 작동해 아파트 꼭대기층인 39층 천장과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승강기가 그대로 한 15층에서 옥상으로 그냥 돌진해가 옥상 기계실 바닥을 이렇게 충돌한 사고. 지난해 4월 부산에선 주민 21명이 탄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탑승자 모두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는 하루 평균 7건,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52건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1000여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도 지난해 130명에 이릅니다. 유형별로는 층간 정지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인은 부품 이상으로 고장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정정사고가 많은 여름철과 기온 변화가 잦은 봄철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유치원 통학버스 뒷좌석에서 4살 배기 어린이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입니다. 아침에 버스에 탄 지 8시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유치원생들을 집에 보내기 위해 차에 올랐다가 발견했는데 체온이 42도까지 오르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이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었고 낮 기온이 35.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유치원은 방학에 들어가 원하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동포인 부모는 맞벌이하면서 친인척도 없어서 돌봄 교실에 아이를 맡겨왔습니다. 애기가 그 차에 있었다는 건 몰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유치원 교사와 버스 기사는 정확한 출석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버스에 어린이 한 명이 남아있다는 걸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할 교육청의 매뉴얼에는 운행 종료 뒤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치원도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치됐던 어린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28시간째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차가 버스에 올라타 운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앞으로 가방을 맨 아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버스는 멈춰있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결국 아이를 치어 쓰러뜨리고 맙니다. 오전 9시쯤 서울 방이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4살짜리 원생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출발하는 버스에 부딪힌 겁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인솔을 돕는 보육교사도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가 내려갖고 그 아이들을 인계를 해준 거야. 근데 기사가 이제 다시 이제 운전해가지고 빼려고 오는데 그 애가 하나가 모르고 그 기사를 따라온 거야.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아이가 어린이집 바로 앞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고 한 달 뒤쯤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수로 아래로 추락해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를 입건했습니다. 또 당시 인솔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관련법 위반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왜 아직도? 또 영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요, 유치원 버스가 뒤집혔을 때 시민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이때 활약한 부산 아저씨들 11명에게요, 오늘 부산경찰청이 뭘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 당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터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네. 또 어린이들이 타고 있던 유치원 버스였고. 그렇죠.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여러 명의 아이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고 발생하자마자 보육교사가 침착하게 대응한 것은 물론이고 지나가던 그런 부산 남성들이 그렇죠. 무려 이제 11명이나 바로 달려와가지고 자기 차에 있던 뭐 망치나 골프채를 가지고 저렇게 네. 그 유리를 깹니다. 네. 예, 탈출시키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침착하게 유리를 깨면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구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네. 정말 지나가던 그런 그 부산 남자들 한 명도 남자들. 지나가지 않고 부산 사나이 아이가 막 이러면서 저렇게, 뛰어갔겠죠. 네, 다 저렇게 그 와가지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줬고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를 한 명 한 명 그 밖으로 이제 그 내보냈는데요. 네. 또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죠. 잘 관리하고 또 잃어버린 아이, 뭐 빠뜨리고 가는 아이 없도록 숫자까지 잘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침착한 대응을 해서 저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네. 부산경찰청에서 네. 오늘 그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라고 하는데요. 감사장을 전달한다. 저 11명이 또 신원을 또 어떻게 다 또 적어놨네요. 뭐 그리고 또 이 부산 경상도 남자들이 말은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저렇게 달려가는 거 보면. 저것 때문에 부산 아재들 츤데레 뭐 이런 그러니까 겉은 묵뚝뚝하지 속은 그렇죠. 부드럽다 이런.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수뇌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군 전략폭격기는 내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과 관련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두 야당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파문과 북한 핵실험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며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해 1110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청 본청과 서울경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9.11 테러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가 휘청거리며 차량에 실려가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힐러리 측은 폐렴에 따른 일시적인 탈수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 부평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2살 배기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몸을 조르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혹시 세례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붙여 만든 법인데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신학기를 앞두고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4살 여자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학버스의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어린이가 또다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달 앞서서는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소로 아래로 추락해 원생과 교사 등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타고 안전띠를 맸는지 살펴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통학버스의 의무동승 여부를 단속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다 적발되면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30점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종 교습소와 체육관 차량은 이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안전교육 받은 게 있어야 임명이 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그렇게 그게 되는데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임명보고 체계가 없잖아요. 때문에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규도 촘촘해져야 근본적인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대학교 통학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나들이에 나선 일가족 5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합차 옆면이 찌그러졌습니다. 차량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산업도로 사거리에서 대학교 통학버스와 다마스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 41살 김모 씨 등 일가족 4명이 숨졌고 5살 김군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휴일을 맞아 동해안으로 나들이를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학버스에 탄 학생 44명 가운데 5명도 유리 파편에 맞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 현장에는 이렇게 유리 파편 등 사고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전멸 신호로 운영되던 산업도로 사거리에서 과속을 하다 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안에 타고 있던 3살 유아가 넘어졌는데 그만 숨졌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안 도로를 달리던 어린이집 버스가 방향을 변경해 노란 차선을 넘어갑니다. 버스는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멈춥니다.
어린이들을 태운 통학버스는 이 정상적인 진행 방향 대신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다 마주오는 차량을 만나 급제동했습니다. 충돌은 피했지만 정작 사고는 버스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서 3살 난 남자아이를 안고 서 있던 보육교사 34살 오모 씨가 아이와 함께 넘어진 겁니다. 아이는 버스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새벽 숨졌습니다. 처음에 올 때 이제 의식 같은 게 거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없는 걸로 보였고요. 뇌에 상당히 깊은 부위까지 어떤 충격이 갔다고 보죠. 경찰은 차선을 벗어난 버스 운전자 63살 윤모 씨가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차량이 한 번에 핸들을 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편안하게 어린이집 앞으로 이동해서 경찰은 운전자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노란색 통학버스 앞부분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시민들은 우산을 쓴 채 사고 수습 장면을 지켜봅니다. 승용차와 중학교 통학버스 3.5톤 트럭이 3중 추돌 사고를 낸 것은 어제 오후 4시 20분쯤 49살 박모 씨 등 운전자 3명과 통학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여중생 2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빗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차를 피하려다 통학버스와 추돌하면서 3중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구조대원들이 남부순환도로 한가운데서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동물이 지나도록 만들어 놓은 생태 통로를 건너던 50대 추적 남성이 20m 아래 도로로 추락한 겁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은 지문 분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에는 제주 서귀포시의 단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가재도구와 주택 일부를 태운 뒤 15분 만에 꺼졌지만 불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쇼핑몰을